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윤희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7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을 설치 시에 준수사항을 설명하였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높이는 땡땡 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땡땡 미터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뭐뭐를 유지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높이는 10m입니다. 10m. 10m라고 한번 작성할게요. 물론 단위가 있지만 한번 작성할게요.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몇 미터? 2m입니다. 2m. 2m 이상으로 할 것. 그 다음 수평면과의 각도는 뭐뭐를 유지할 것. 그건 뭐다?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낙하물 방지망이랑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죠. 추락 방호망.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제가 암기 방법을 집필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영상에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암기 방법은 추삼낙이입니다. 그 뭐다?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3m가 되는 거고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삼낙이라는 암기법을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한번 외워 놓으면 절대 안 까먹죠. 추삼낙이 추천을 3번 하고 낙오를 2번 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하는 작업에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4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알겠죠. 신기반기의 뜻이 뭐다? 여기서 나온 암기법에서 유래가 되었죠.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리프트 곤돌라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신기반기라는 암기법입니다. 자, 1번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자, 2번 기계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죠.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또 마지막 한 번 더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 원리에 관한 사항. 신기반기라는 암기법이죠. 신기반기. 저희 교재 이름과 또 동일한데. 자, 해당 문제는 24년 2회차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신기반기. 최근에 나왔던 최신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리프트 곤돌라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4가지 사항을 신기반기로 외우시면 됩니다. 신기반기하다는 뜻이죠. 신기반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자고 할 때 포함해야 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역시 해당 문제도 2024년 2회차에 나왔죠. 자, 최신 문제. 그리고 최근에 해당 법령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암기법은 먼저 작성해 드리자면 암기법 안한작사죠. 안한작사. 자, 1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아니죠. 뭐뭐에 관한 사항. 뭐다? 안전보건교육이죠.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그 작업장에 혹시나 비슷합니다.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또 마지막 4조. 땡땡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그래서 암기법은 뭐다? 안한작사입니다. 안한작사. 외우시면 돼요. 해당 문제는 요즘에 좀 자주 나옵니다. 안한작사 법령이 최근 2023년부터 24년까지 자주 나와요. 한 3-4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일단 워낙 자주 나왔던 법령이다 보니까 저는 이번 24년도 2회차 때 안 나올 거라고 솔직히 예상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였는데 연달아서 또 나왔어요. 그러면 안한작사 문제가 좀 중요한 법령이기 때문에 계속 시험 문제가 나오고 강조하는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럼 역시나 3회차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다음 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일 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사업주는 아세틸랩 용접장치에 땡땡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간 및 땡땡에 가장 가까운 땡땡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자, 1번 두 가지네요. 자, 사업주는 아세틸랩 용접장치의 취간, 다시 단어 더 쓸게요. 취간이죠. 취간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간 및 취간에서 가장 가까운 뭐다? 분기간이죠. 분기간. 분기간마다 안전기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다음 사업주는 가스 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랩 용접 장치에 대하여 땡땡과 가스 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건 뭐다? 발생기입니다. 발생기. 해당 표에 대한 문제는 좀 정확하게 해서 이게 해당 표에 이렇게 가로 안에 넣는 내용 나올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거를 풀어서 다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은 조금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왜? 요즘에는 좀 화재 사고랑 폭발 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어렵게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강조해 드리면 별표를 1개 정도 쳐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자, 해당 문제는 2024년 2회차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논란이 생겨서 전원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답 처리.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근로자 수 1440명이 주당 40시간씩 연간 50주 근무하고 조기 출근 및 잔업시간 합계가 10만 시간, 출근율 94%인 사업장에서 재 건수가 40건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1200일, 그리고 사망 1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업장의 강도율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풀어볼게요. 자, 강도율은 총 근로시간수 분의 총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자, 보시면 총 근로시간수 1440명이죠. 그럼 1440 곱하기 40시간 곱하기 40, 연간 50주 곱하기 50. 그 중요한 거는 출근율이 94%라고 했죠. 출근율. 그러면 이걸 100분율로 환산하면 0.94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잔업시간 합계가 조기 출근 및 잔업시간 합계가 10만 시간을 했습니다. 10만 시간은 더하기 10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총 근로손실 일수가 1200일이라고 했고요. 사망 1건이 발생하였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 더하기 7500이 되는 겁니다. 더하기 7500. 그리고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3.10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보면 3.99 뭐뭐막 나오는데 그거를 반올림을 했을 때 3.10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밑에 보시는 해당 표입니다. 이 문제가 왜 논란이 되었냐면 지금까지는 2017년도에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요즘 흔한 말로 핫한 자격증, 핫한 여러분들이 많이 시험 치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생겼어요. 총 근로손실일수 1200일, 그 사망에 대해서는 7500일. 그렇기 때문에 1200 더하기 7500이 되었던 건데, 지금까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사망 1건이란 말이 조금 이상하죠. 사망 1건이, 보세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사망 1건이라고 할게요. 뭐, 화재가 났어요. 그럼 사망 1건일 때, 사망자 수가 2명인지, 사망자 수가 3명인지, 뭐 사망자 수가 100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7,500이라 하는 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근로손실일수가 1200일, 예를 들어서 사망 1건이 발생했는데 사망자 수가 1명이었다라고 하든지 사망자 수가 1명이었다라고 명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7,500일이 맞는데
그냥 사망 한 건만 있으니까 이게 며칠이었는지 대해서는 몇 명이 죽었는지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이번에는 정답 처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한 건이란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 잘못된 말.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나온다고 하면 뭐 사망 한 건이 발생하였고 사망 한 건에 뭐 사망자 수가 몇 명이었다라고 뭔가 명시가 되든지 뭔가 다른 형식으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겠죠. 이 문제가 조금 더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식에 대해서 세우는 방법, 총 근로시간수분의 총 근로손실 일수를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겁니다.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고 표지의 종류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2번.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3번.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경고 표지를 작성하면 되겠죠. 자, 1번의 답은 낙하물 경고입니다. 낙하물 경고. 자, 2번.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는 뭐다? 몸 균형 상실 경고입니다. 3번.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죠. 인화성이겠네, 인화성. 인화성 물질 경고이겠네. 자, 이제 아래에 보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당 표지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안전보건 표지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희 신기방기, 네이버에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카페에 접속을 하시면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프린트를 하셔서 한 3-4번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있어요. 안전보건 표지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몇 번 써보면 다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시설 또는 공사의 종류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죠. 땡땡 공사, 가설공사입니다. 가설공사. 2번, 구조물 공사, 마감공사, 기계설비공사, 해죠. 해체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우는 암기법은 가구마기해입니다. 가구마기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가구마기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 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설비를 점검한 후 사용해야 한다. 점검 내용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암기법 먼저 작성해 드릴게요. 암기법. 그 안내입니다. 그 안내. 자, 1번.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2번. 아니죠. 안전밸브. 긴급 차단 장치. 장치 및 그 밖에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여부. 그 냉이죠. 냉. 이것도 외운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 써볼게요. 냉각장치. 그리고 가열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그리고 계측장치. 중요한 게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앞글자를 따서 냉가교압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안냉의 냉은 냉가교압계 및 제어장치의 기능의 이상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 암기법은 그 안냉을 하고 냉에 대한 부분은 냉과 교압계, 냉과 교압계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그 안냉이라는 암기법으로 외우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자, MSDS죠. MSDS의 작성에 제외되는 대상 물질의 종류를 작성하시오. 단, 법은 제외하고 답을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외우기 쉬운 것부터 제가 다 정해 넣었거든요. 자, 일단 화장품. 자, 2번은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3번은 비료입니다. 4번 사료. 5번 농약. 6번 식품 및 식품 첨가물입니다. 해당 부분, 해당 답안 말고 다른 답안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외우기 쉬운 답안을 제가 작성해 드린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답안 보시려면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교재에 보시면 밑에 참고사항으로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 작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 혹은 4가지를 작성하시라고 자주 나옵니다. 자, 이거는 잘 알죠. 제가 작업행위에도 정말 누수히 제가 강조드리는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이번 24년 2회차 작업형에도 나왔죠. 작업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제하바전입니다. 제하바전. 자, 암기법. 제하바전. 자,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입니다. 조종장치.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이고. 하역장치죠. 하역하는 거죠. 지게차는.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이고. 바퀴의 이상. 그리고 마지막 전입니다.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필답형도 자주 나오고 작업형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 해당 문제의 답안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십니다. 제하바전입니다. 제하바전. 자, 그리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해당 문제가 몇 년도 몇 회 차에 나왔냐라고 질문 주시면 많은데 제가 그 부분에 집필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로 쓸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이걸 왜 작성을 안 하냐면 한 번 나왔던 문제는 공부가 좀 부족하신 분들 기준이에요. 한 번 나왔던 문제는 일단 제끼고 일단 안 외워버린 거예요. 2번 이상 나온 문제만 외운다. 왜? 공부량이 부족하신 분들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가 몇 번 나왔는지 체킹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소위 말해서 어설프게 공부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집필을 안 합니다. 이것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게차 작업 시작 점검사항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지만 이 문제를 내가 몇 번 나왔다고 제가 표시는 안 해드립니다. 그 안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공부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한 번 나온 문제는 안 외워. 한 번 나온 거는 안 외워. 최소 2번 이상 나온 문제는 외워. 근데 이것도 또 뭔가 공부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자, 한 번 나온 것도 제끼고 2번 나온 것도 제낍니다. 최소 3번 이상 나온 것만 외워. 공부량 부족하시는 분들 특징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면 결국에는 합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무조건 최소 14년치 아니면 더 나아가서 10년치는 외워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힘듭니다. 제가 말하지만 산학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력형 시험입니다. 노력형 시험. 내가 궁뎅이를 붙인 시간만큼 점수는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정전기 발생으로 인해 화재 폭발 방지를 하여야 하는 설비의 정전기 발생 제거 조치 사항이다. 가로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자, 해당 문제 좀 비슷하게 이번 24년 2회차 작업형이 나왔죠. 거기서도 좀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는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였고 이거는 이제 법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사업주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땡땡을 하거나 땡땡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땡땡을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1번 답안, 사업주는 정전기에는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뭘 해야 하나? 접지를 해야겠죠. 접지. 접지를 하거나 땡땡 재료, 그건 뭐다? 도전성이죠. 도전성. 전기가 통해야겠죠. 정전기 발생이 안 되려면.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땡땡, 뭐다? 제전장치죠. 제전장치.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란. 정전기는 조금 더 말하면 전기가 쓴다라는 겁니다. 전기가 잘 이제 흘러나가면은 정전기는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옷 있잖아요. 오다가 부딪히다 보면 순간적으로 정전기 발생하죠. 그것도 이제 전기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전기를 서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게 한다. 전기가 잘 흘러가게 한다. 그렇게 하면 정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 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넣으시오. 자, 이거는 현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네요. 운전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풍속, 뭐다? 15m/s입니다. 자,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순간 풍속은 뭐다? 10m/s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죠. 단위예요, 단위. 이 단위를 놓치고 그냥 15, 10 이렇게만 외워놓으면 막상 시험장 갔을 때 숫자 15를 쓰고 숫자 10만 쓰면 뭐다? 틀리다고 채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답안에서 뭐 적어줄 수도 있죠. 뭐 미터 퍼 세컨이라고 단위를 써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 그런 운에다가 맡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잘 외워내야 합니다. 항상 제가 여러 영상을 찍을 때만 항상 말하는 게 단위가 중요하다. 단위가 중요하다. 왜? 단위를 놓치면은 그건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단위가 없는 문제에다가 단위를 쓰면 그것도 역시 틀리다는 거죠. 단위가 있는 문제, 단위가 없는 문제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외우기 쉬운 암기법 있죠? 암기법 먼저 써드릴게요. 작작작입니다. 작작작. 자, 작 먼저 써보시죠. 작,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해야겠죠. 절차 수립. 또 작이죠. 작,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요. 또 작입니다. 작,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의 비상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암기법은 작작작이고요. 근데 여기서 또 밑에 내용 보시면 화재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5번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호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 방지 조치. 그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화기 작업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당 부분의 법령에 대한 이유, 작업 준비, 작업 절차 수립 당연한 거겠죠. 그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을 파악, 그건 당연한 거겠죠.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 피난 교육이 되어 있어야지 비상 조치라고 어디로 도망갈지가 다 돼야겠죠. 그 화재 작업에 대한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당연한 거겠죠. 불이 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용접할 때는 비산 방지 덮개, 더미글라스를 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더미글라스,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 방지 조치 역시나 더미글라스에 대한 문제고 그 6번 인화성 액체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등의 조치. 이런 게 가스가 남아있으면 뭐가 되겠죠?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으면 불 나겠죠. 불. 라이터 불만 탁 켜도 바로 불이 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대한 부분을 약간 상식적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외울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027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자, 2017년 2회차 때는 제가 항상 저도 이제 수험생을 거쳤을 때 느꼈던 게 2017년도 내용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왜 어렵냐? 처음 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 기출을 보면 계속 겹치는 문제도 있겠지만 2017년도에는 뭔가 겹치지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신출 문제가 많이 나왔던 연도입니다. 2017년도가. 그런데 해당 2017년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처음 봤지만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다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건 신기반기 교재는 각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중복 문제를 소거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는 문제가 실제로는 4번, 5번 나왔던 문제가 겹치게 나왔던 문제가 한 방에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집필해 놨기 때문에 신기반기 교재를 이용하셔서 빠르게 확인을 하시고 조금 더 복습하는 시간을 더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될 듯합니다.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현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